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선택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계로 격상을 할 거냐, 아니면 2.5단계에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할 거냐. 근데 일단은 후자 쪽, 그러니까 2.5 현 단계가 수도권의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내 취식, 그러니까 식당 내 같이 취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3단계로 격상을 하든가 아니면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보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취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방역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성공적으로 방역을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이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과 오늘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 사적 모임, 그러니까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겠다라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적 모임에는 뭐 계모임이라든지 뭐 친목단체, 뭐 회가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오늘 발표한 중앙정부 차원의 그거는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그 단계가 낮습니다. 그 사적 모임, 그 5인 이상의 모임을 전체 다 금지하는 건 아니고 5인 이상의 모임의 취소를 권고를 하지만 금지하는 금지 규정이 있는 거는 식당 내에서의 모임만 금지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적용 시기가 수도권보다는 하루 늦은 모레죠. 12월 24일부터 적용되고 그 종료 시점은 수도권과 같습니다. 1월 3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교수님, 앞서 이런 전국적인 그런 단계 그리고 수도권 차원의 이런 행정명령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5인 이상 모임을 그 취소하는 게 의무 규정인 것과 그다음에 권고 규정인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의무 규정인데 이런 풍선 효과를 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일단 사적 모임 자체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강력하게 금지를 권고하는 방안보다는 실제로 수도권처럼 금지를 시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전 국민들께 이제 지금 현 단계의 심각성을 조금 각인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해서 생계적인 부분하고 그 영향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 효과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수도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강력한 제한 규정을 발표를 하면서 일선에서는 왜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고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 지나서 실제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력하게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보다는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사적 모임의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적 모임,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였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였는데도 이게 공적 모임의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내놓은 방역 대책의 효율성보다는
실제로는 국민들께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수가 모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적 모임이라는 게 행정력이 미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처벌, 규제 이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 개개인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나온 추가 대책 가운데 하나가 숙박시설 인원 제한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KTX나 대중교통에서 50% 좌석 예매로 제한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반이 모이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숙박시설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박시설 각각의 방에서 계시면 외부에 대한 전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숙박시설 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국적인 규모 또는 수도권 규모에서 식당에 대한 어떤 식당 내 취식 금지를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숙박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숙박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에서의 어떤 취식 같은 거를 금지시키는 부분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숙박시설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 국민의 어떤 생계하고는 다소 연관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강력하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내내 있었던 문제인데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취소나 뭐 이런 환불이 제대로 안 돼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 걱정하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객실의 50%로 인원을 제한하면 이미 예약했던 분들이 계실 테고, 그리고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그 이미 다 매출로 잡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환불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분쟁의 소지랄까요? 어려움, 고충들이 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개개의 숙박업소 자체마다 제가 보기에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입시를 하는 즈음 며칠 전까지는 좀 예매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이런 연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잘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예매한 부분, 예약한 부분을 환불 또는 취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스키장을 비롯해서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되고요. 또 뭐 해맞이 명소 등도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관광 등을 좀 막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해외여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는 음성 확인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을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이런 쪽에 특히 스키장을 포함한 이런 쪽에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인접한 국가로 스키 여행을 떠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들 실제로 스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시면서 지금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 방역 대책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지금부터는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틀 연속 1,000명 미만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분은 지금 뭐 연이틀 그러니까 1,000명 아래로 어제는 900명대 오늘은 8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상은 뭐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정은경 청장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2.5단계 수도권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증하는 상황을 잠시 유지시키는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력한 조치와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의 전파 어떤 속도하고 2.5단계의 효과 사이의 절충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정은경 청장이 다음 주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14일에도 하루 확진자 규모를 최대 1,200명까지 예측하기도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로는 한 1.28 정도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2에서 1.4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 대비 추산을 했을 경우에 다음 주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수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에는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시면 지금 단계를 한동안 유지를 하다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것처럼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최근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익명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기존의 그런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를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검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어떻게 보면 줄었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건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검사 건 대비 확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고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일반적인 호흡기, 감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다 진단검사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의 확률이 낮은 분들이 그 진단검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 건수 대비 실제로는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과거에는 코로나 의심 또는 실제로 그 밀접 접촉자가 되신 분들을 위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영국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곧 영국 전역으로 이런 추세가 확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11월 중순께부터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백신하고는 별개의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감염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감염된 바이러스하고 감염 며칠 완치된 후에 나타나는 바이러스하고는 그 사이에 변이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염력 부분도 아직까지는 연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감염력이 증가해 보인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이 실제로 변이가 일어난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 수용체랑 결합하는 부위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된 상황에서도 변이가 쉽게 발생하는 만큼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과 달리 더 많은 변이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백신 단계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상당한 높은 비율로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국가에서 변이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이 아직 안 들어간 나라로 유입됐을 때에는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변이주가 국내로 유입이 되게 되면 국내에선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의 변이는 실제로 감염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병원성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반드시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초창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에는 영향이 별로 없으면서 감염력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단계로 변이주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게 되면 외국에서 유입된 이런 변이주들에 의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백신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과의 왕래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이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의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의 허점을 뚫고서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를 지금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고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조만간에 만약에 항체 치료제라나 혈장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영국발 비행기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일부 국가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린이들한테서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린이들과 성인을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안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들한테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감염력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